행복이 먼저다.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날 휴가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어린이, 사실 이제 우리 이 행복이 먼저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 60대이다 보니까 애들이 벌써 다 컸죠. 애들이 다 커서 어린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춘기를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애들이 사춘기를 겪어서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뭐 대학교 입시 때문에 아주 힘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이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뭐 요럴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에 애들이 1살, 2살 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얼마나 이 자식들이 귀중하고 얼마나 부모가 자식에게 귀중한지를 서로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는 자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하는 일이 있을까? 1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까지 자식이 뭐 그냥 울기만 하지 부모에게 뭐 하는 일이 있을까요? 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뱃속에서 애가 이렇게 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애가 크면서 엄마의 그 호르몬을 바꿉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을 엄청나게 분비하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분비하게 만들어서 엄마가 애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서 이 자기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사랑하게끔 만드는 마음을 엄청나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애가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는 벌써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식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옥시토신을 분비하게끔 만들어서 엄마가 이 애를 엄청나게 사랑하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이때까지 쭉 상황을 보면 이 애가 이제 밤에 깨고 해서 막 귀찮지만 애에게 음식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모유를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귀찮은 것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든 부분도 있죠.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깨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애가 이렇게 웃을 때가 있잖아요. 1살짜리 애가. 갓난애기가 2살짜리 애가 이렇게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웃을 때 엄마의 뇌를 촬영을 했어요. 엄마의 뇌를 촬영을 했더니 그 기쁨과 의욕이 막 넘쳐 흐를 때 활성화되는 이 쾌감 회로가 있습니다. 그 쾌감 회로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중독 회로라고도 하는데 이 중독 회로의 활성화가 장난이 아니다는 거죠. 엄마는 이 애의 웃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중독 회로, 그 쾌감 회로의 활성화가 장난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쾌감 회로, 중독 회로는요, 뭐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렇게 뭐 담배라든가 완전 중독되는 사람이 그 술을 못 마시고 담배를 못 피우고 마약을 못 하고 막 버티다가 딱 했을 때 이 중독 회로하고 쾌감 회로가 확 활성화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런 것 없이 엄마는 1살, 2살짜리, 3살짜리 자기 아이의 웃는 모습으로 그것이 활성화가 엄청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쁨과 그런 의욕을 이 갓난아기가 이제 줬다는 거죠. 엄마에게. 자, 그러면 부성애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모성애하고 부성애는 많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어요. 어디에 발표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임팩트 팩터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명성들이 있죠. 그 연구 논문 저널에는.
이 하버드 대학교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네이처는요, 셀, 사이언스, 네이처 이 세 개가 뭐 탑이죠. CNS라고 하는 제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 연구 자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니까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쥐를 물론 쥐하고 인간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포유류라는 그 공통점으로 연구를 했는데 쥐가 수컷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수컷이 암컷을 만나서 새끼를 낳기 전 상태의 수컷과 그 다음에 암컷을 만나서 새끼를 낳았을 때의 차이를 엄청나게 반복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 거죠. 그랬을 때 암컷을 만나서 새끼를 낳기 전 홀홀단신인 수컷은 공격성, 폭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쥐의 새끼까지 공격하는 그런 잔인한 공격성, 폭력성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컷이 암컷을 만나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딱 낳는 순간 새끼가 나오면서 갑자기 폭력성, 공격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현저하게 줄어든다.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그 이유를 찾았는 거죠. 갈라닌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고 수컷, 아버지 갈라닌이라는 성분이 분비가 되면서 이 새끼쥐를 보면서 갈라닌이라는 성분이 뇌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보금자리를 만들고 암컷과 새끼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곳을 신경 쓰고 폭력성, 공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다른 쥐에게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즉, 이 어린애들, 우리의 자식들 어렸을 때는 물론 말도 못하는 애였지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에너지를 엄청나게 줬다는 거죠. 참 귀한 자식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춘기라고 뭐 속을 새기고 뭐 이런다 손 치더라도 그런 애들은 어릴 때 엄청나게 많은 효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는 어떤 사랑을 줬느냐? 그건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는 애를 위해서 부모는 거의 올인을 하잖아요. 올인을 하고 특히 뭐 아주 어렸을 때 가난하기 때는 1시, 3시, 5시에 막 깨잖아요. 그 깰 때마다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이고 그 물을 다시 데펴서 뭐 분유를 만들어서 하고 트름도 시켜야 되고 그런 거 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애를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에너지, 열정, 사랑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애가 태어나서 3살까지의 이 뇌 발달, 뇌가 이렇게 3살까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이 3살까지의 뇌 발달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일생 동안에 감정, 뭐 충동,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3살까지입니다. 3살까지. 그래서 3살 때요. 3살 때 자기 조절 못하고 막 불안한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성인이 돼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살 때까지 안정된 부모의 사랑으로 애착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3살까지 뇌 발달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3살까지 그 뇌 발달을 못하게 되면 그 3살 때부터 청년기까지 변연계, 전두엽 발달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변연계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생각, 감정, 충동 억제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3살까지의 부모의 애착,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데 3살 때까지 그 뇌 발달을 못 시켜버리면 청년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감정, 지적, 충동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두려움, 불안, 생각, 감정, 충동 억제 이런 등과 같은 것들에 있어서 아주 평범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1살, 2살, 3살 때까지 엄청난 사랑과 애착으로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3살 때까지 충분히 잘 발달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두려움, 불안, 생각, 감성, 충동 억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이 잘 크고 있다면 얘들은 우리가 얘들이 1살, 2살, 3살 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애착으로 우리가 얘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살 때 이게 잘 형성이 되면 인생을 쭉 살면서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고 충동 억제하는 것도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에게 돌보는 에너지, 사랑, 열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서로서로 좋은 영향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 좋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때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살 때까지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자식은 지금까지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애가, 우리 자식이 1살, 2살, 3살 때 그 웃음으로 우리에게 줬던 그런 효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효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제 막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돼서 우리 말도 잘 안 듣기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그럴 때도 있지만 가끔씩 우리가 저 1살, 2살, 3살 때 얘들이 지어줬던 그 웃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터프한 초경쟁 시스템에서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